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유서 깊은 전통 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늠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찾아가는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 나선화 문화재 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대전에서 지금 바로 오고 계신 네, 거죠? 대전에서 7시에 떠나서 지금 눈길을 헤치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감사합니다. 촬영제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여러 번 왔었습니다. 처음에 지어놓고 예. 이 내부에 어떤 걸 배치하면 좋겠냐 그런 자문회의가 있어서도 왔고요. 네. 이제 그럼 이런 분위기나 뭐 가구들은 아주 익숙하시겠네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문화재 청장님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아주 싶은데. 좋은 공간이네요. 예. 예, 오늘 앉아서 얘기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그 사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대학 박물관에서 30년 넘게 일하셨고요. 그간에 뭐 정말 그 발굴 현장에서 문화재위원으로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정말 마음에 잘 맞는 일 이어서 그런가 청장님 얼굴에서 막 이렇게 막 빛이 나요. 예. 감사합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힘든 건 없고요. 네. 평생 해오던 일이고 네. 평생 문화재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문화재 행정을 하는 일이어서 그 법대로 네. 또 효율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네. 문화재 가치를 전 국민은 물론이고 네. 후대에게 또 전 세계 사람에게 공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1년 365일이면 이 현장에서 뛰는 시간도 굉장히 많으시죠? 보통 발굴 그렇습니다. 현장이나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반 이상은 아이고. 문화재 현장, 또 조사, 발굴, 또 교육 프로그램, 또 지자체에서 발굴된 문화유적을 그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로 만드는 일,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여유롭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지만 항상 즐거웠습니다. 근데 우선 이 문화재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모든 문화유산, 다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의 자연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모두 다 문화재청의 관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형문화재가 있지요. 우리의 생활습관, 사상, 또 철학, 또 명장, 달인들의 기능, 기회 그런 거가 전승돼야 될 가치가 있는 거는 전승하게 하는 것까지 또 우리가 이제 문화유적을 찾는 일이 있죠. 탐색하고 가치도 탐색을 하는데 찾는 일 중에는 땅 밑에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하에 매장된 문화유적을 발굴하기도 하지만 바닷속에 우리나라는 바닷속이요?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바닷속에는 바다를 경영했던 역사의 흔적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속의 문화재를 그냥 조사하고 인양하는 일도 우리의 일이고요. 또 때로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까지 이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고 관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다 문화재 청의 영역입니다. 대단히 넓죠. 굉장하네요. 시대로 말하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네. 지금 현대까지. 아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가 정말 이 문화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반성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과거의 가치를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죠. 예, 더구나 이제 20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그런 또 전통의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폄하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거치고 또 우리가 6.25 전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민족 상잔의 그 시대를 맞으면서 전통 문화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고 또 이 대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굉장히 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거를 급격히 올리는 게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을 관리하기보다는 경제개발 중심이 우선이어서 문화재 관리가 잠깐 뒤로 물러섰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대를 다 극복을 하고 우리가 문화재를 가능한 한 살려내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도시개발도 새롭게 되도록 하는 많은 새로운 정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재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문화의 중심 핵이다. 이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의 일상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루하루 일상의 모습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충남 홍성군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이른 아침부터 출장길에 나선 나선화 청장. 그렇게 할 수 있죠. 문화재 전문가 외길 인생 40년. 문화재 발굴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현장에선 언제나 눈길이 바빠진다. 느티나무가 아, 너무 좋네요. 역사를 듣는데 예. 기가 막히네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핀다. 정말 볼거리가 밤에도 볼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얼마 전 복원이 완료된 충남 홍성의 홍주성. 성을 쌓는 분들도 그야말로 열심히 합니까? 옛날 하던 사람들하고 틀려. 제가 그걸 좀 따져보러 왔습니다. 달인. 예. 네. 그래서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현장에서 불리는 그녀의 별명은 동토대국의 폭군. 2번, 3번 확인하고 한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현장을 독려하는 일에 늘 긴장감이 감돈다. 같은 경우는 돌 색깔이 다르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복원된 성벽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나선화 청장의 일이다. 문제가 됐던 거를 돌의 모양, 색깔, 작은 틈새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동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화했던 그녀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난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자문받는 이렇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재들이 복원되고 보존될 수 비가 있었다. 많이 오고 이제 이렇게 토사가 또 빠져. 복원이 완료된 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2차 파손 위기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나선화 청장. 아닙니까? 손톱만한 아주 작은 실수가 역사의 흔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 한 번 훼손되면 복구불능,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의 분산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손만 대면 뭐 10년 안에 그냥 이걸 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평생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오롯이 한 길만을 걸어온 나선화 청장. 너무 믿기지 않지만 동토대국의 폭군이라는 그런 아주 귀여운 애칭도 갖고 계신데 문화재 문제가 항상 그 뭐 1년의 절반 이상을 둘러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보통 유적 네. 발굴을 나가면 네. 뭐 옛날에는 그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뭐 또 한두 달 이렇게 나가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충남 홍성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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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어떤 얼마 전에 내용이에요? 홍성에 다녀온 일은 네. 우리 문화재청에서 그 홍주성을 이제 복원을 의뢰해서 이제 복원이 완료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석성입니다. 그래서 석성의 보존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확인도 하고 여기에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서 우리가 또 공주의 공산성을 또 일부 수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수리 복원할 때에 참고 자료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발굴 현장 다니시면은 정말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좀 몇 가지 근데 들려주시죠. 특히 이제 저의 그 발굴 역사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의 그 연해주에 있는 발해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발해 유적을 한 15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계속 조사하고 러시아의 그 발해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 발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현장의 어떤 비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숙박하는 텐트 하나 제대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꼭 로빈손 크루소처럼 갑자기 그 자연 속에 내던져져서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니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발굴을 하느냐 그랬더니 러시아 학자가 러시아의 유명한 그 발해 연구자로 샤프크노프라고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60년대 중반에 우리 발해 유적을 세계고고학회에 발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아니 물은 어떻게 쓰며 여기서 세수는 어떻게 하며 그랬더니 가져온 이런 그 나무 판자 몇 개를 가지고 툭탁툭탁 테이블을 만들고 이 V자로 된 나무 가지에 물병을 거꾸로 달아서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해서 그걸로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이제 그런 현장을 경험한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자연 속에서 인간의 숨결을 찾아내는 일이어서 영과 혼을 순화시키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화여대 박물관에 계셨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문화재청장 취임 이후에 굉장히 그 문턱 낮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결실들이 조금 맺어지고 있나요? 활짝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실 문턱 물론 낮추고요. 민원이 있으면 저는 바로 오시라. 그래서 바로바로 직접 만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금방 이해하시고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오셨다가 이제 풀어서 가시고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소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소통도 하시고 늘 직접 발로 뛰시니까 정말 좋은 결실들, 결과물들이 참 많이 이게 생기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백제 역사지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어요? 세계유산, 뭐 기록유산, 뭐 세계 무형유산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국제적인 그런 교류를 했던 흔적,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가치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숫자가 적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차근차근히 저희가 그렇죠.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신청하는 것마다 다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유산에 1년에 한 40개씩 네. 그 지정하던 거를 한 25개로 이제 줄인다 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것이 전 세계가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가치를 탐색해내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는 것만큼 또 아주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145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온 외교장각 도서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우리 문화재가 그 해외에 네. 반출돼 있는 문화재가 많죠. 그렇죠. 예, 그 가운데서 이제 불법으로 반출돼 있는 문화재 네. 그리고 그 문화재가 우리 국격을 대변하는 문화재라든지 우리한테는 꼭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라든지 그런 거는 환수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을 만들어서 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를 조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수할 그런 유물을 선정을 해서 환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화재청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찾아오는 일도 그렇고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그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는 일도 사실은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끊임없이 아주 부단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또 있어야만 네, 가능한 그렇습니다. 일일 텐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 일반 국민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글쎄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히 문화재에 대해서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지만은 특히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조명하고 탐색하고 연구하고 또 세계 문화와 비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세계인으로서 당당하게 인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정말 고생도 다들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또 우리 문화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자긍심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총장님께서 이제 그 고대 문화 네트워크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남아시아에도 우리가 문화 교류했던 흔적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직접 이제 백제와 교류했던 흔적, 신라와 교류했던 흔적 네. 이런 것들이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그리스까지 쫙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와 같이 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은 작지만 네. 문화 교류의 영역은 대단히 넓다. 과거에 교류했던 그런 거점들을 우리가 확실히 복원을 해서 다시 새로운 교류를 시작하면서 문화 영역을 넓히자. 그래서 고대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원하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재를 가지고 우리는 그 거점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주세요. 지중해의 네. 산토리니 섬입니다. 네. 그럼 지중해 문화하고 이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경주, 신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신라 영역에서 또 가야 영역에서 나오는 토기들의 형태, 네. 또 질, 예. 이런 것들이 지중해 미케네 문명에서 나오는 토기들과 똑같은 형태의 오리가 있고, 아, 그런가요? 똑같은 형태의 토기로 만든 등잔이 있고, 이런데 또 우리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9세기에 신라의 보편적으로 토기에서 찍혀졌던 인화무늬가 그쪽 지중해 문명권 또 아랍 문명권에 중심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데 네. 문화 교류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점들을 다시 우리는 포인트를 찍으면서 너희와 우리는 굉장히 같은 문화 교류를 하던 또 문화를 공유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거점을 다시 우리가 되살리자라면서 지금 이 시대에 활발한 경제교류, 문화교류를 또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는 절대로 어떤 인근 중국의 문화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중앙아시아적인 요소, 지중해적인 요소가 굉장히 녹아 있어서 이 인류 문명에 다양한 문화 요소가 다 들어와 있다. 굉장히 국제성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막 문화의 힘이 국력이다. 문화 경쟁력이 정말 이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다라고 늘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이렇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제 발전에 맞춰서 지금 문화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또 한 번쯤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문화의 거점들이 육로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바다로도입니다. 바닷길로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 조류가 저기 인도양으로부터 동주나해를 거쳐서 들어오는 조류가 우리 한반도 연안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 동주나루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조류이기 네, 때문에 이 바다를 통한 문화교류 또한 활발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키나와에서 왜 우리나라 진도의 용장성에서 나온 기와와 똑같은 기와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고려 때 청자가 왜 오키나와에서 출토가 되는가. 문화 거점들이죠. 예, 교류의 거점들. 그런 거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 교류를 할 때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될 건 뻔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이 관할하고 있는 산하기관 중에 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해양문화재연구소가 목포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 해저의 문물을 인양하면서 우리가 해양문화재연구소를 만들었는데 해저의 유물을 인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해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류를 했는지 하는 해상문화 거점을 다시 복원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해양문화재연구소의 해상 거점을 다시 복원할 생각이고요. 과거에는 그곳에 동남아도 문물도 많이 들어왔고 일본 문물도 들어왔고 인도 문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복원해서 그 주변에 그런 문물 교류의 거점들이 또 만들어지기를 꿈꾸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사랑제 그 가구들을 배치할 때도 우리 청장님의 의견도 여쭤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단단지죠? 여기 예. 이제 조선시대 가구를 배치해서 네. 이 목조건축, 그 한옥과 좀 조화되게 그렇게 여기 진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반다지입니다. 그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그 물건을 저장, 보관하는 네. 그런 함인데 이거는 이제 평안도 곽천 지방에 반다지로 그 구멍을 뻥뻥 뚫어서 여러 가지 문양을 집어넣었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육중하면서도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이제 그런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책탁자입니다. 이렇게 책을 책장이네요. 보관하는 예. 탁자에 대체로 그 사랑방 쪽에서 많이 쓰이던 거. 이것도 이제 책 탁자의 하나입니다.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사랑채 같은 사랑채죠. 이 사랑제 가구들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문화재 청장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정말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정말 나는 그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위해서 과연 문화재를 위해서 그간에 무엇을 했었던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개개인이 이렇게 문화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키고 싶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문화재 지킴이 이제 그런 운동도 좀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지역의 단체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문화재 지킴이, 지킴이로서 문화재 주변을 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경미한 손상이 일어난 거를 보수하는 일까지도 하고요. 또 이제 돌보미,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미장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약간의 그 목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소소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돌보미 지킴이들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돼서 전국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조직들의 영향으로 문화재 관리는 점점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애정을 갖고 문화재를 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보존이나 관리에 관한 거는 그러면은 뜻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한 그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 기술을 그러니까 일종의 재능 기부로 돼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봉사 차원의 것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고요. 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와서 풀도 뽑아주고 주변 경관을 정비해 준다든지 먼지 털고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그런데도 그 많은 그 여성 단체들이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지난해 국회에서 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이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이제 무형문화재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 보호법 안에서 되다가 보니까 범위도 굉장히 축약돼 있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종목에 한 분의 보유자를 지정했을 경우 다른 분들이 한 분한테 이게 집중이 되니까 그 기능과 기회를 지속하지 않아서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 지정하기도 하고 또 그 무형문화재들이 직접 그 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있게 이게 문도 열어드리고 또 정신문화적인 요소 또 사상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또 관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던 거를 좀 넓혀서 무형문화재가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후세에게도 전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그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가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또 갈등도 생기고 풀어야 할 문제가 좀 산적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세요, 총장님? 그렇습니다. 그 개발 현장에는 항상 그 땅 속에 우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개발 시대에는 우리의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문화재로
우선적으로. 예,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된다 하면 개발을 해서 좀 더 폭넓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원망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예, 첫째는 뭐였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허가를 얻기까지. 또 그 보존 조치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본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문화재청에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보존을 하더라도 결정까지의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록 보존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졌기 때문에 현장에 사이트 뮤지엄을 만들어서 기록 보존하면서 개발과 함께 개발하는 현장에 문화재가 같이 공생, 상생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개발이 돼서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하는 일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많은 현장을 다니셨으니까 그래도 뭐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이거는 정말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문화재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이고요. 문화재는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에 나의 문화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뭘로 입증하겠습니까? 네. 자기의 전통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이런 문화권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문화재를 통한 나의 역사성,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는 현재는 물론 미래를 향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방향,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와 어떻게 문을 열었을 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시대를 어떻게 풍요롭게 했는지 그 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재가 바로 우리 지금 현재의 지침이고 미래의 방향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문화재청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그 문화재에 대한 너무나 큰 자긍심과 저희가 아주 뜨거운 열정을 또 느낄 수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 그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재부터 하나하나 좀 돌아보고 찾아보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 아마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좀 문화의 힘을 키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주 소중한 말씀 저희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